이병석 국회 부의장님, 선배 동료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정호원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동해시 삼척시 국회의원 이희재입니다. 방금 같은 국토교통위 소속이면서 평소 너무나 가까이 지내는 존경하는 박수현 의원님의 질의 잘 경청했습니다. 관련하여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하천과 관련된 수자원 관리에 대해서 4대강 사업을 떠나서 대자연과 인간의 상생관계를 생각할 때 큰 틀에서 다음 4가지의 철학과 원칙을 견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안전한 물입니다. 강의 홍수나 범람 같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해야 합니다. 둘째, 풍부한 물입니다. 가뭄과 물 부족에 대비하여 물그릇은 클수록 좋습니다. 셋째, 깨끗한 물입니다. 썩은 물은 생명을 길러낼 수 없습니다. 물은 어떻게든 맑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넷째, 유익한 물입니다. 식수와 농업,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수상 레저 활동 같은 친수공간으로도 활용돼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4대강 사업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 이루어진 이 사업을 도로 부숴버릴 수 없다면 그에 부합하는 부분은 살리고 그에 취약한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사에 유례없이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했지만 세계화와 시장 만능주의 흐름에 급속히 편입되면서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수많은 새로운 문제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 실업과 고용 불안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 경제적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또한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따뜻한 성장과 국민 행복 실현의 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부총님,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이 이제 1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두드러지게 한 3가지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소상공인 또는 전통 시장 상인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구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노인이라든지 또는 결혼 이주 여성 이런 분들도 또 협동조합을 구성하게 됐고, 그 외에도 지역조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구성됐다. 이런 것은 짧은 기간이지만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협동형 자기고용으로 또 늘어나는 복지 수요는 협동형 자력복지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협동조합 취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설립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그 같은 법률 제정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 1년 지나서 아직 성공 여부를 크게 판단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또 의미 있는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설립 운영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설립된 협동조합은 2,851개, 그리고 조합원 수가 3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협동조합이 늘어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다음 자료는 기재부의 2013년 협동조합 실태조사인데요. 설립인가를 신청한 후에 등기하지 않은 협동조합이 14.4%, 또 실제 사업을 진행한 조합은 54%에 불과한 것을 나왔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협동조합 열풍을 과거 2000년대의 이 벤처 거품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기재부는 협동조합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죠. 그렇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이 지난 1년간의 시행착오를 보완하고 협동조합의 내실을 다지는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작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분야에서 중점을 둬서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시장의 참여를 확대해야 된다 하는 점이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협동조합의 공공기관의 구매를 좀 촉진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협동조합에 참여하시는 분의 어떤 그 능력을 높이는 또 인적 그런 자본을 좀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협동조합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자금 조달의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증이라든지 뭐 이런 면에서 어떤 자금 지원의 지원 뭐 이런 것도 필요한 거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것을 담는 그런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협동조합 성공의 첫 번째 열쇠는 이 시장 경제 속에서도 수익 모델을 만들어낼 줄 아는 지도자 양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협동조합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자금 조달 체계를 갖춰주는 일입니다. 부총리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1년에 세밀한 실태 파악을 통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다양한 성공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 대안들을 기본 계획에 충실히 담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주십시오. 총리님,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 이걸 위해서라도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이런 사회적 경제 영역을 잘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또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마을기업은 안전행정부, 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 농어촌 공동체에서는 또 농림축산시부, 이렇게 부처별로 분산되어 지원 내용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부처 간 이견, 업무 혼선, 또 재정지원 비효율성 문제까지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총리실 산하에 사회적 경제위원회를 설치해서 각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업무를 일원화하고 통합 관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네. 지금 의원님 말씀에도 상당한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만 또 각각의 정책적 목적이기 때문에 일어날 경우는 거기서 오는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협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통합추진기구 설치하는 게 어렵다면은 최소한 부처 간 이견이 잘 조율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 없애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데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력수요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여파로 기존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가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에너지정책의 중요한 논점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워킹그룹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각계 전문가들의 수의 절차를 거쳐서 정부 정책 결정에 사회적 합의를 구하고자 한 노력은 진일보한 방식으로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총리, 민간 워킹그룹은 원전 비중을 22% 내지 29% 그 사이에서 결정을 공고했는데 현재 원전 비중이 26.4%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하 수준으로도 결정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워킹그룹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또 정부 입장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원전 발전 비중을 어느 수준으로 결정할 건가, 이 문제가 왜 중요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회라는 점, 이걸 밝히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정부는 원전의 최대 장점으로 경제성을 들고 있죠. 그런데 금년 7월에 나온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원전 안전성 강화 조치로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답니다. 또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은
사고 위험, 해체 비용, 또 사형 후 해결 후 처리 비용 이런 걸 반영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원전의 경제성 평가하고 발전 단가 계산할 때 이런 사회경제적 비용을 포함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그 부분에서는 그 반영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직 비용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가 이제 폐로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그런 사직 비용은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반영하면은 석탄이나 다 기타 에너지보다 결코 싼 게 아니다라는 그 부분에서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사회적 비용을 반영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더 검토가 필요하다 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원전이 저렴한 어떤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상당히 비중을 검토할 때 유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원전 설계 수명은 30년 내지 40년이죠. 그래서 안전체를 설계 수명이라기보다는 1차 운영 허가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설계 수명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보완해서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원전의 가동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매번 안전성을 검토를 해서 운영 허가를 연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추가 연장 결정하죠. 예, 예. 어쨌든 원전은 한번 태어나면은 수십 년 후에는 폐쇄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다만 그 기간이 50년이냐 전후해서 좀 더 기느냐 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명이 다한 원전을 폐쇄한 후에 해체한 부지에 다시 원전도 지을 수 없는 결국 영구 불무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원전 발전 비중을 유지하는 정책을 간다 해도 전체 전력 수급량 증대에 따른 신규 건설, 또 폐쇄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원전을 짓기 위한 신규 건설. 그래서 현재 발전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원전은 무한히 계속 지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지금의 원전 비중은 2035년까지의 원전 비중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의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또 더 논의가 필요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전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해도 아름다운 우리 해변에 폐쇄 원전이 공동 요지가 될 거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서 원전이 어느 시기가 되면은 더 이상 가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정부에서도 폐로 기술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기술 개발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전 폐쇄 이후에 그 자리에 다시 신규 원전을 지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은 그런 기술이 안 돼 있죠. 예,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폐로 기술이 어떻게 발전에 따라서 또 그 부분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체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심각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영구히 사용으로 될 수 있는 불모지가 되는데 반해서 지금 현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원전의 건설 기간하고 가동 기간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원전이 중단되거나 폐쇄되고 나면 그 이후 주변 지역 지원 문제는 어떻게 되죠? 그 부분에서는 현재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원 금액이 어떤 원전의 가동에 따른 지원 금액이 너무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토하기 어렵고요. 그런 심정한 검토를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심각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아직 원전 폐쇄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앞으로 원전 폐쇄가 생기고 그로 인한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종료된다면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느낄 상실감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우리나라 미국이나 캐나다, 러시아 같이 국토가 광활하지 않습니다. 인구 밀도는 높고 원전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해안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전 비중 유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 측면을 심각히 고민해야 될 것이고 이제라도 정부는 이런 불편한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고 원전 비중을 앞으로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국민적 합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에 그 원전 비중을 정함에 있어가지고 그 민간 워킹 그룹의 민간 워킹 그룹에서 작업을 한 5개월 정도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여기 시민단체와도 또 많은 교감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공간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가장 최근에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진일보한 그런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원전 비중을 비롯하여 에너지 믹스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후쿠시마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서 보듯이 원전 사고가 발생한 피해 양상이 너무나 참혹하고 피해 범위 또한 매우 넓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원전 사고는 비원전 사고와는 차원이 다른 재앙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발전소 부지 선정 절차에서 지역 수용성을 평가할 때 원전과 비원전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발전소에 대해서는 그 주민 수용성이라는 측면에서 강화하기보다는 주민 수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그 하나의 의사 결정 과정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그러면은 주민 수용성이라는 부분을 기준을 더 강화하는 또 절차를 더 강화하는 방법은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원전 발전소 한번 짓기로 결정하면은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 단대뿐만 아니라 대대손손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원전 부지 선정할 때 의사결정에 자기 책임이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어떤 수용성 부분에서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민투표를 할 수도 있고 또 의회 결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지자체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또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현행법은 5km죠. 예. 이것도 원전 사고의 경우 피해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비원전과 달리 20km 정도 후쿠시마 사태 보듯이 넓힐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은 발전소가 들어옴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이렇게 보상해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나 원전의 안전 또 사고라는 부분하고 연결된다 그러면 그건 좀 어렵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20km까지 확대할 경우에 어떤 여러 가지 재정 사항이라든가 지역 수용성, 지역 주민 간의 갈등 여러 문제들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라 생각을 하셔야 그렇게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요. 네. 후쿠시마 사고의 원전 내정 부지로 지정된 우리 삼척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원전 수용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주민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주민들이 여론이 바뀔 가능성이 있고요. 또 주변 지역 전범을 확대하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뿐만 아니고 주변 인근 지자체까지 반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개선이 없으면은 앞으로 정부가 신규 원전 부지를 선정하는데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대단히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현실적 판단 때문에 공고하는 거니까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예,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번 시정연설에서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해서 부산을 출발해 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부산을 출발해서 북한, 러시아와 최단거리로 연결할 수 있는 철도 노선은 어디입니까? 부산, 포항, 영덕, 삼척, 강릉, 제진으로 이어지는 동해선 노선이 맞죠? 네, 물리적 거리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현재 동해선 철도 연결 관련하여 어떤 구체적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부산에서 삼척까지는 3개의 공구로 나눠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역점시책에 대해서 정부의 의지를 관련 당사국들한테 선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삼척, 제진 간 동해 북부선 조기 착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 동해 재진 쪽이 현재 그 크게 보면 미싱링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 구상이 정부에서 제대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동해 중부선 예정대로 완공하고 또 동해 북부선 조기에 착공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합니다. 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은 그 계획에 따라서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다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그 GIG라는 인터넷 통신망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미 국방성 네트워크 고도화 사업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발성이 약 20조 원 이상을 투입해서 안전한,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자기네들만의 인터넷망을 만들고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미국 대통령은 해외 방문 시에 도청 방지 보안 텐트를 가지고 다닐 정도로 자국 통신 보안의 절차를 기하면서도 반면에 미 정보기관 NSA는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 수집, 도감청의 엄청난 자금과 최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유무선 통신 보안 문제가 전 세계적 현안으로 떠올라 있죠. GIG 같은 안전한 네트워크를 우리가 직접 만들 수밖에 없다는 말인데 다행히도 애틀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 유일하게 그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답니다. 총리께서도 여기에 방문하여 이 네트워크 기반 기술을 직접 확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도 지금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현장 기술 청취를 위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우리 공공기관에서조차도 애면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려 727억 원이나 되는 나랏돈을 써가면서 쓰지도 않을 장비를 왜 만드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내 통신장비 시장을 거의 애국산이 점유하고 있는데 이건 정부의 전략적 구매 정책이 부재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더라도 지금 당장 활용할 단계까지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국가정책조정회의 기회에 R&D 사업을 강화를 해서 여기에 좀 투자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 기술이 획기적으로 좀 개발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시를 했고 앞으로 그걸 추진을 할 것입니다. 예, 앞으로 총리께서 네. 더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선언의 폭로 이후 지금 세계 각국은 사이버 테러나 해킹, 도감청으로부터 자국과 자국민을 지키는 것을 통신 보안을 넘어 안보 차원의 국가 전략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세이프 네트워크가 국산 통신 기술로 구축 운영될 수 있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엄청난 국부 창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 대정부 질의에서 말씀드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에 대해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